저속노화 밥상, 젊어지는 한 끼. 1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질 저속노화 요리 상담소의 셰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전현무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요리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요리는 정말 쉬워요. 저속노화 3코스를 단 15분에 완성할 거거든요. 믿어지시나요? 타이머를 한번 보세요. 15분. 딱 이 시간 안에 에피타이저부터 메인까지 모든 게 끝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그냥 쌈 싸먹는 그 양배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르게 변신시킬 거예요. 집에 있는 재료로 어렵지 않게 금방 만드는 게 우리의 모토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도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도록 간단한 손질과 짧은 조리 시간으로 승부할 겁니다. 정말 15분이면 되나요?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오늘은 1대1 요리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현무 씨가 궁금한 것, 어려운 것 모두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속노화의 비밀, 양배추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2분 만에 완성되는 샐러드부터 시작할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타이머 스타트. 우리의 15분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럼요. 오늘 끝나고 나면 현무 씨도 양배추 요리의 달인이 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요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장. 자, 그럼 첫 번째 코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2분 컷 양배추 올리브 샐러드입니다. 타이머 보이시죠? 2분, 딱 이 시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2분이요?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미리 채 썬 양배추를 사용하는 거죠. 요즘 마트에서 파는 완제품 채소 정말 유용해요. 손 힘이 약하신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채 썬 양배추를 볼에 담아주세요. 이렇게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어주세요. 듬뿍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양배추가 촉촉해질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간이죠. 오늘은 저염으로 갑니다. 연두를 살짝만 넣어주세요. 살짝이 얼마나 살짝이에요? 손가락 2개로 집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대신 통후추를 팍팍 갈아 넣어주세요. 이게 오늘의 비밀병기거든요. 간은 줄이고 향은 올리는 거죠. 후추가 오늘의 젊음 소금입니다. 아, 후추로 맛을 내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제 손으로 비비면 끝이에요. 살살 비벼주세요. 양배추가 올리브 오일과 만나면서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조절해주세요. 시니어분들께는 씹기 편한 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크면 부담스럽고 너무 작으면 맛이 없어요. 우와, 벌써 색이 달라지네요. 맞죠? 2분도 안 걸렸는데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됐어요. 맛 한번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런 게 2분 만에? 바로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은 재료, 간단한 조리법, 그리고 적절한 간이 전부죠. 첫 번째 코스 완성입니다. 3장. 이제 두 번째 코스로 넘어가 볼게요. 양배추 겉잎으로 만드는 목살찜입니다. 겉잎이요? 그거 버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겉잎은 버리는 게 아니라 알뜰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예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찜에서는 오히려 단맛과 향을 담당하는 주역입니다. 자, 냄비 바닥에 겉잎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깔면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천연 찜기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위에 목살을 올려주세요. 목살은 얇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부드럽게 먹으려면 두께가 중요하거든요. 두께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1cm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두꺼우면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씹기도 힘들어져요.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중요하죠. 이제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수육이 되고 너무 적으면 타요. 냄비 바닥에서 1cm 정도 높이면 딱이에요. 그리고 연두로 간을 해주세요. 간은 얼마나요? 샐러드보다는 조금 더 하지만 짜지 않게요. 맛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10분입니다. 센 불로요? 타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센 불이지만 물이 있어서 괜찮아요. 다만 10분 후 뚜껑을 열 때 조심하세요. 뜨거운 증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열어주세요. 겉잎은 질기다는 편견이 있는데 찜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단맛도 나고 향도 좋아져요. 압력솥이나 찜기가 있으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아, 향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겉잎의 진짜 매력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코스로 넘어가 볼까요? 사장. 마지막 메인 코스. 양배추 렌틸 볶음밥입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볶음밥이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을 달궈주세요. 얼마나 달궈야 하나요? 기름에서 살짝 김이 날 때까지요. 그럼 잘게 썬 양배추부터 넣어주세요. 볶음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료를 넣는 순서거든요. 양배추가 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 정도면 되나요? 완벽해요. 이제 렌틸 즉석밥을 넣어주세요. 흰밥 대신 렌틸밥을 쓰는 이유는 혈당 때문이에요. 개인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연두로 초반 간을 해주세요. 밥은 간이 잘 안 배거든요. 초반에 간을 해야 고르게 맛이 들어가요. 초반 간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이제 잘게 썬 김치, 토마토, 참치를 소량씩 넣어주세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 토마토는 미리 소금에 살짝 절여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래야 볶음밥이 눅눅해지지 않아요. 모든 재료를 잘게 써는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잘게 썰면 단맛이 더 나고 감칠맛도 올라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씹는 부담이 줄어들죠.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웅장한 웍질 소리 들리시죠? 이게 바로 볶음밥의 매력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참나물, 고수, 미나리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향이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요. 향은 마지막이 원칙이에요. 오래 볶으면 향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와,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볶음밥의 주인공은 밥이에요. 나머지는 조연이니까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균형이 가장 중요하죠. 완성입니다. 5장.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아까 목살찜을 할 때 살짝 탄내가 났죠?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실수에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기가 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주방에서 연기나 탄내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불을 끄세요. 두 번째, 뚜껑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세요. 세 번째, 환기를 시키세요.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탄 것과 캐러멜라이즈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탄 건 검은색이고 쓴맛이 나죠. 하지만 캐러멜라이즈는 갈색이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색깔로 구분하세요. 갈색이면 성공, 검은색이면 실패예요. 그리고 향으로도 알 수 있어요. 고소한 향이 나면 캐러멜라이즈,
쓴 냄새가 나면 탄 거죠. 사실 요리에서 불 조절이 가장 어려워요. 강불, 중불, 약불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재료예요. 재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불세기는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겉을 빨리 익혀야 할 때는 강불, 속까지 천천히 익혀야 할 때는 약불, 그 중간이 중불이에요. 오늘 목살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강불로 겉을 익히고 나중에 중불로 줄여서 속까지 익히는 거죠. 실수는 레시피의 선생님이에요. 한번 실수해봐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덜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럼요. 불은 강, 중, 약이 아니라 재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가 선생님이에요. 6장. 자, 이제 오늘 요리의 핵심 원칙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떤 요리든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초반간입니다. 오늘 볶음밥에서 봤죠? 양배추와 밥처럼 간이 안 된 재료에 먼저 간을 해야 전체 밸런스가 맞아요. 나중에 간을 하면 겉만 짜지고 속은 싱거워져요. 아, 그래서 처음에 연두를 넣었구나. 맞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잘게 썰기예요. 재료를 잘게 썰면 단맛도 올라가고 감칠맛도 좋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화하기 편하고 씹는 부담도 줄어들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양배추를 1cm로 썬 것과 3mm로 썬 것의 맛이 달라요. 잘게 썬 게 훨씬 달고 부드러워요. 정말 차이가 날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잘게 썰 때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도마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에 행주나 매트를 깔아주세요. 손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칼을 너무 꽉 쥐지 마시고요. 세 번째 원칙은 향은 마지막이에요. 참나물, 고수, 미나리 같은 향이 강한 재료는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나요. 너무 일찍 넣으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3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군요. 그럼요. 간은 초반에, 칼질은 잘게, 향은 마지막. 이 3가지만 지켜도 맛이 젊어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이런 기본기가 더욱 중요해요. 복잡한 레시피보다는 이런 원칙을 아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 요리할 때 꼭 기억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요리가 왜 저속노화에 좋은지 알아볼까요? 7장.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인 저속노화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왜 오늘 요리가 건강한 한 끼가 되는지 생활 언어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양배추부터 보세요. 양배추는 가벼운 포만감을 주는 채소예요. 칼로리는 낮지만 배는 부르게 해주죠. 그리고 한 입 크기로 손질해서 소화 부담도 줄였어요. 씹을 때 부드러우니까 위장에도 편하고요. 확실히 부담스럽지 않네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사용한 올리브 오일도 중요해요. 양을 조절하면서 드레싱과 볶음에 소량씩 사용했죠. 좋은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고 너무 적으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렌틸과 잡곡밥은 어떤가요? 개인의 기호와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치아나 소화 기능을 고려해서 충분히 볶아서 부드럽게 만들었죠. 혈당 관리도 생각한 선택이에요. 혈당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당연하죠. 그리고 김치는 소량만 사용했어요. 풍미는 살리되 짠맛은 줄이고 대신 후추와 허브로 맛을 살렸죠. 이게 바로 저염의 기술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혈압이나 혈당, 신장 기능,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서 재료나 간을 조절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문이 있으시면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의하시는 걸 권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오늘 한 끼를 체크해 보세요.
기름, 간, 섬유질, 수분, 단백질의 균형이 어떤가요? 많이 빼는 것보다는 조금 덜고, 조금 더 씹고 향으로 만족하는 게 저속노화의 생활 기술입니다. 정말 균형 잡힌 한 끼가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식사예요. 복잡하지 않죠? 8장. 자, 벌써 15분이 다 지나갔네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현무 씨, 어떠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15분 만에 이런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되다니. 그리고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저속노화 요리의 매력이에요. 복잡하지 않지만 균형 잡힌 건강한 한 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1대1 요리 상담소 코너예요. 여러분의 냉장고 속 사진이나 식사, 고민을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요? 간단해요. 냉장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어떤 재료로 무엇을 만들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그 재료로 1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저속노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분량은 둘이 먹거나 셋이 나눠 먹기에 적당해요. 남은 재료는 어떻게 하냐고요? 겉잎은 찜으로, 속잎은 볶음이나 샐러드로 활용하시면 딱이에요. 버리는 거 없이 알차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알뜰하네요. 그럼요. 다음 주에는 양배추 대신 브로콜리와 두부로 또 다른 15분 코스를 준비했어요. 어떤 맛일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만든 요리들 집에 가서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나눠 드시고요. 건강한 식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냉장고 사진, 요리 고민, 모든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속노화 15분 코스로 함께 젊어져요. 저도 정말 기대돼요. 다음 주도 또 나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